네, 2016년 4회로 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삼상의 임피던스가 4+J3 ohm일 때 선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델타 결선일 때 삼상 결선에 델타 Y가 있잖아요. 델타일 때는 좀 헷갈린 사람들은 이거 써놓아 있어요. VL은 VP랑 같다. 근데 IL은 루트 3배의 IP랑 같다. 이거 꼭 아시라겠죠. Y일 때는 전류가 같고 전압이 루트 3배 차이가 나요. 델타 결선이니까 이거죠. 여기서 일단은 묻는 게 뭐냐면 선전류. 자, 선전류를 물었으니까 자, 이걸 물은 거죠. IL은 물었습니다. IL은 루트 3배의 IP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 3배에 곱하기 I는 Z분의 V잖아요. Z분의 V인데 상으로 대응된다 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걸 풀으러 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풀어있죠. 자, VP는 얼마냐? 여기서 VP는 자, 해설하고 내용은 똑같지만 순서는 거꾸로 다르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VP 값이 얼마냐면 여기서 주어진 게 전원 전압이 220V래요. 200V인데 VL이나 VP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200V로 쓰면 됩니다. 200V 쓰면 되고. 자, Z값은 얼마냐면, Z값은 4+J3이잖아요. 그러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이건데, 자, 실수 부분, 유효 성분 부분이 4예요. R. 근데 X가 무효 성분인데 J 다음에 있는 거 3이죠. 3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죠. 계산하니까 뭐냐면 5oh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3 곱하기 VL은 200V고 200인가요? 220인가요? 200이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럼 얘는 5죠. 자, 5를 넣으면 5, 4, 20에서 40 루트 3이 되겠네요. 40 루트 3 암페어 되겠죠. 답은 40 루트 3이다 해서 답은 4번이죠. 4번. 자,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만 이제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평균 2분을 잡으시면 1.1분 50초 잡으셔야 돼요. 자, 22번. 온도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로서 온도 저항 특성, 부속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소자는. 근데 온도 보상용, 온도 보정용. 그러면 서미스터입니다. 2번. 23번.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한다. 이 힘을 무엇이라 하느냐. 밑에 해설을 보세요. 자기장 중에 놓인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도체 이동시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바로 전자력이다. 라고 했는데 4번입니다. 전자력. 자, 여기서 N 있죠. 이게 SOS입니다. 자, 이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자,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자기장 이 방향이죠. 자, 자기장. 플레밍 왼손은 세 가지입니다. 자, 제일 긴 손가락이 전류. 두 번째가 자기장. 그 다음에 이 엄지가 힘입니다. 전자력, 사례로 전자력.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자력 아닙니까? 전자력이에요.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뭐냐면 전류, 자기장, 힘. 여기 힘이잖아요. 전자력. 이건데 전류가 자기장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일 길은 거 중지, 검지, 엄지입니다. 순서대로 이거예요. 중지, 검지, 엄지예요. 그래서 전자력입니다. 전자력. 이 힘이 어디로 작용하는데, 자, 자기장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전류가 여기서 파고 들어갔죠. 전류, 자기장, 힘 이거죠. 이 그림이죠. 전류가 칠판을 향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 방향 파고 들어가는 이거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일로 튀어나오는 것은, 앞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도트입니다. 이게 도트. 근데 파고 들어가는 것은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류는 파고 들어가죠. 이거 전류. 자, 전류입니다. 자기장은 N이 됐으니까 이거예요. 이 방향. 전류는 파고 들어가고 자기장은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죠. NSS. 마지막 힘이 엄지예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힘은 밑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힘은 이 힘입니다. 전자력인데 힘은 밑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자, 그림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봅니다. 24번.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횡축은 가로축이죠. 이 횡축은 가로축입니다. 횡축. 세로 된 것은 종축이에요. 종축. BR.
자속 밀도죠. 잔류자기. 이거는 HC,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보자력과 잔류자기. 자, 순서로 종축은 자속 밀도. 자속 밀도라고 하고 잔류자력. 이게 자속 밀도인데 자속 밀도 잔류자기라고 잔류자기. 이거는 보자력입니다. 보자력. 자기장인데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전류와 자기장. 자기장 또는 자계라고 하는데 뭐 색이란 말 붙여도 안 붙이고 자계, 자기장, 자장 같은 말이죠. 그게 색이다. 답은 4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을 하죠. 이렇게 순환하는데 이 순환하는 것 중에서 여기랑 만나는 것을 이제 잔류자기라면 잔류자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종축과 행축이 있는데 이거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고요. 여기에 가로축과 세로축과 가로축과 만나는 거, 행축과 만나는 것을 이걸 뭐냐면 보자력이다. 보자력. 세로축과 이 부분을 BR 이거를 잔류자기. 정정하겠습니다. 잔류자기. 그래서 종축은 자속 밀도고요. 횡축은 자기장 또는 자기예요. 또 색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장색이 자기색이라고 해도 되고 횡축과 만나는 것은 이거랑 만나는 것은 HC라고 해서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것은 BR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 이건 좌우가 있고요. 잔류자기라고 한다. 자, 25번. 사단장수 좀 어렵죠?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적절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값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영상 임피던스 Z01과 Z01에서는 1차 측에서 본 거, 1차 측에서 본 것. Z02는 2차 측에서 본 것,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이건데, 이거는 이런 식이 있어요. 이 값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기 사단장수 있죠. 자, 그림 보면 사단자 망이 있는데 이게 A, B 자, 수학에 보면 행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이 입력측이에요. 입력측. 자, 입력측인데 1차 측이에요. 자, 1차 측에 대한 것은 뭐냐면 전압을 ES, supply, 공급측이다. 공급측, supply, 공급. 2차 측에 있는 것은 2차 측이에요. 2차 측. 2차 측은 ER로 쓰는 이건 뭐냐면 부하측이다. resistance. R이란 것은 부하예요. 부하측. 부하측, 전원측. 2차 측입니다. 1차 측, 2차 측. 자, 1차 측에서 본 거 뭐냐면 이게 씁니다. 이거분의 이거로 표현돼서 CD분의 AB. 그래서 단자 상수를 CD분의 AB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게 잘라가지고 이거분의 이거로 표현해서 AC분의 BD로 표현한다. BD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A에다가 3분의 5, B에다가 800 넣고요. C에다가 450분의 1, D에다가 3분의 5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위아래 A하고 D가 같죠? A, D가 서로 약분이 돼요. 약분돼서 매중 남는 것은 600만 남습니다. 600. 이것도 중간에 약분돼서 600이 똑같이 떨어져요. 오음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좀 복잡한데 이 식을 꼭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 식을. 하나는 1차 측에 본 거는 CD분의 AB가 되고 2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 값은 AC분의 BD가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26번. 26번을 보시면 205옴의 저항을 가진 경종 10개와 55옴 저항을 가진 표시등이 있다. 직렬이냐 병렬이냐. 병렬일 때는 개수로 나누면 돼요. 직렬이 했으니까 이건 205옴 곱하기 10개라고 했나요? 10개. 막 2005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등은 표시등은 55옴 곱하기 몇 개요? 이거는 3개래요. 이렇게 해서 2개를 합치면 됩니다. 직렬이니까 합치면 되고요. 병렬이면 역수를 더해서 합치면 돼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27번. 그림과 같은 무접점 회로에는 어떤 논리 회로인가?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다이오드 방향이 전체 흐름 방향과 역방향으로 걸려있죠. 이렇게 역방향 걸렸으니까 출력이 나갑니다. 여기서 AB가 있어요. 출력. 이발 반대니까 이 엔드라 했죠. 엔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2차 측에다가 다이오드 하나 걸어주고 여기다가 트랜지스터를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출력 나간 이 식 있죠. 이 트랜지스터 걸리면 이게 나트입니다. 나트. 여기까지가 나트고요. 여기까지가 엔드예요. 자, 엔드에다가 출력을 낫을 했으니까 엔드 낫 부정이 있으니까 난드가 됐죠. 낸드 난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트랜스가 달렸느냐 출력 측에 달리지 않았느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회로 28번입니다. 지시계기에 대한 동작 원리가 틀린 거 되는데 1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보시고요. 자,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전형 계기는 열선 측정 전류를 흘려 이것에 의한 온도 상승을 기전력으로 환산해서 가동 코일은 계기로 측정한 계기다. 좀 어렵긴 한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전력을 이용한 것이다. 대전된 도체사에 적용한 정전력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전형이에요. 정전형. 열전형이 아니라 1번이 틀렸고요. 29번. 다음 중 쌍방향성 다이스터. 자, 해설을 봅니다. 단방향성과 쌍방향성이 있어요. 자, 단방향성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다이오드가 이거. SCR가 대표적으로 에노드, 캐소드 해가지고 게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단방향성이죠.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을 흐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다이오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쌍방향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방향성이다. 단방향성은 역저지형이랍니다. 역방향은 흐를 수 없게 하는 거. 역저지형. 쌍방향성은 양방향성이라고도 역도통이라고 합니다. 역도통, 양방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쭉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SCR, LSCR, GTO 이런 것들은 IGBT 같은 거는 순방향, 역방향, 단방향성이다. 그래서 3번 이거고요. 4번에 있는 트라이액, 다이액 같은 거는 역방향성이다. 양방향이 된다는 거죠. 30번. 자, 30번 보면 SCR, 양극 전류가 10A인데 게이트 전류로 반응. 자, 게이트 전류를 조정해서 일단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전류가 흐르고 나서는 게이트를 조정을 하더라도 이 양극 전류 10A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이거 또 나왔죠? 보는 T-M 나누기 M이다. 뒤에 거 나눠있어요. 그 다음에, 오차율은 MT를 했어요. M-T 나누기 뒤에 거 나눠있어요. 100분율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퍼센트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1번이다. 자, 32번.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4, 9일 때 이상적인 결합을 했답니다. 이상적일 때는 상수 K가 있는데 K가 1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자, 직렬을 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상호 인덕턴스는 M은 얼마냐면 K 루트 L1 곱하기 L2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적이라고 K가 또 1이라 주어졌어요. 1 곱하기 루트 L1이 4고 L2가 9입니다. 이 단위가 지금 미리 헬리죠? 자, 미리 환산 안 했어요. 나중에 나온 값도 미리가 되겠죠. 계산하면 49, 36, 6 미리 헬리가 되죠. 6 미리 헬리가 된다. 답은 1번. 네, 이것도 미리를 미리 한 사람 분모에다 안에 누수 안에 10의 3승, 10의 3 두 번 넣으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미리라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나중에 최종값도 미리 헬리를 하면 되겠죠. 33번 국제표준 연동. 자, 연동선. 자, 경동선.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알루미늄선. 이 세 가지에 대한 로 값이 얼마예요? 로 값.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 고유저항이라고도 하고 저항률이요. 저항률. 이 값이 얼마냐면 이 얼마냐면 58분의 1, 자, 55분의 1, 35분의 1에 곱하기 12-6승이에요.
12-6승, 12-6승이다. 그러니까 58분의 1, 55분의 1, 35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묻는 건 이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단위가 5m인데 단위 5m예요. 전부 똑같습니다. 요건데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2번이 답이다. 34번. 34번 도너와 억셉터. 자, 도너와 억셉터라는데 도너라는 게 있고요. PN 접합도 있어요. PN. 자, P형과 N형이에요. 여기 P형은 플러스 3가예요. 3가. 3가. 이게 3가 이온 3가. 여기는 5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자, Si를 기준했을 때 Si나 게르마늄 같은 거는 4가예요. 4가. 4가라서 얘들은 4가를 원칙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3가일 때는 하나를 더 채워서 4가가 되려고 하고 5가인 경우는 하나 남는 거를 전자를 버림으로써 하나를 버리면서 4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가인 것들과 5가 있는데 5가인 건 하나 전자가 남죠. 하나가 부족해요. 이건 채우려고 하고 이거는 밀어내려고 해서 전자를 이렇게 이동한다. 전자 이렇게 합니다. 전자 이동과 반대의 방향인 게 전류잖아요. 전류는 이렇게 합니다. 전류 이렇게 올라. 그래서 이 3가는 하나가 부족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영어로 홀이 합니다. 홀인데 전자를 외부로 또 받는다. 뭐를 받는다는 걸 억셉트라고 해요. 억셉터라고 합니다. 억셉터. 전공이라고, 구멍이라 해서 전공, 구멍 공자에서 전공이라고 하고요. 하나 남는 부분은 인형이라서 도너입니다. 도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공, 도너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전공이라는 말 대신 억셉터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전자를 하나 외부로 또 받아들인다. 전자를 내놓는다.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억셉터는 뭐냐면 이 게르마늄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4가에다가 어떤 불순물 넣느냐, 3가 불순물 넣느냐, 5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3가인 것들의, 즉, 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해설처럼, 좋습니다. 갈륨이나 인디움, 이런 것들이, 갈륨, 인디움 같은 거, 갈륨이나 인디움 같은 게 있는 거고, 자, 5가인 것들은, 5가 도너 역할을 하는 것은, 인이라든가, 비소라든가, 뭐, 안토뮴 같은 거, 이런 것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맞는 것들을 고르라 했는데 틀린 거로 했습니다. 자, 1번 반도체 결정에서 도너라 했으니까 지금 왼쪽. 자, 도너나 억셉터 설명이니까 자, 반도체 결정에서 게르마늄 실리콘에 넣는 5가의 불순물 넣는 것을 5가는 것이 오른쪽이잖아요. 도너라고 한다. 맞죠? 두 번째 반도체 결정에서 게르마늄 실리콘에 넣는 3가의 불순물에는 인디움, 갈륨, 풍소 등이 있다. 인디움, 갈륨, 풍소. 맞죠? 3번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억셉터이고 자, N형 반도체가 도너라요. 도너. P형 반도체가 억셉터인 건데 도너라고 했어요. 거꾸로 말했죠. 4번이 답이다. 자, 35번. 자, 전자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 소방에서는 따로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아주 기본만, 기초인 것만이라도 알자. 35입니다. 변압기의 철심 구조를 여러 겹으로 성층, 여러 번 나왔죠?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전류를 줄여서 전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일반 전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소방에서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36. 자동 제어계를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같았는데, 자, 해설 봅니다.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정치 제어와 그 다음에 추치 제어가 있어요. 추치 제어. 자, 추치 제어는 다시 나눠서 추종 제어, 그럼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비율 제어. 이렇게 있어요. 자, 추종 제어는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추종 제어는 팔로우업이라는 건데 또 다른 거라면 서버기구라면 서버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해당되는 거 설명했는데 정치 제어는 제어량 목표값, 정해진 목표에서 그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콘스턴트 밸류를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얘는 고정된 값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목표값이 안 변하는 거, 정치, 목표값이 변하는 거, 추치 제어다. 추치 제어는 추종 제어, 프로그램, 서버 제어인데 자, 서버 제어는 정치 제어와 같은 성질 틀렸습니다. 정치하고 추치 제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값이 안 변한다. 값이 변한다고 했죠. 변한다. 변하는 건데 서버 기구가 정치 제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37번 봅니다. V가 141 sin 317t일 때 주파수는 얼마냐? 그래서 주파수는 이거 따집니다. 이게 377t가 바로 오메가예요, 오메가.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로 쓴단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오른쪽이 서로 같은 거야 되죠? 고로 2파이 f가 377인 거예요. 고로 f는 얼마냐면 377 나누기 2파이가 된 거죠. 여기서 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파이라는 것은 단 숫자로 3.14152 뭐죠? 3.14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파이라는 것은 파이 이건 라디안 표현할 때는 각도로 표현하면 180도예요. 180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단순 숫자로 따지는데 숫자. 얼마냐면 약 60Hz가 됩니다. 60Hz다. 60Hz. 답은 3번이 돼요. 3번. 자, 38번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이거 좀 봐야겠네요. 어렵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기준해서, 새카만 다이오드를 기준해서 왼쪽 부분이 뭐죠? 시료전압, 교류전압이에요. 다이오드를 통과한 순간 직류로 바꿔줍니다. 이 다이오드라는 것은 정류기, 정류.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왼쪽은 교류예요. 통과하면서 직류로 바꿔줍니다. 직류. 교류는 AC라고 표현했고요. AC. 직류는 DC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걸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데, 유사한 문제 나오는데, 자, 다이오드를 기준해서 왼쪽은 교류입니다. 교류니까 이건 뭐죠?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이거는 직류는 뭐라 해서 앞에서 풀었었죠? 이거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자고요. 여기서 묻는 것은 아래 흐르는 그림 같은 정렬에서 아래 흐르는 직류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직류를 했으니까 R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 흐르는 거, 이 아래 흐르는 거, R. 그럼 이때 R은 얼마냐면 20루트2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러니까 평균 전류니까 고로 평균 전류 IT죠, IT, DC, 직류라고 했어요, DC. 자, 이거는 뭐냐면 R분의 VD로 계산해야 돼요. 교류를 하면 안 되고요. R분의 VD인데 VD는 평균이에요. 얘는 평균값이잖아요. 평균 전류, 평균 전압이니까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배잖아요. 파이분의 2배인데 다이오드가 하나일 때는 파이분의 1배라고 해서 파이분의 1배 2M이에요. 최대값. 근데 이 최대값이 얼마냐면 이것은 VM이라고 할까요? VM? 해설을 VM을 썼나? 안 써있어요? V 최대값입니다. 근데 R분의 파이분의 1배 이게 반파 정류니까 이건데 이 최대값은 루트 2배의 실효값이라 했잖아요. 실효값. V라고 했죠. V. 실효값. V. 이거라 했잖아요. 이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R은 얼마냐면 20루트예요. 파이분의 1배가 있는 거고 왜 그렇죠? 다이오드 하나 있을 때 반파 정류일 때는 전파 정류일 때는 파이분의 2배라 했어요. 이게 평균값이네요. 평균값은 최대값의 루트 2, 파이분의 2배잖아요. 여기서는 반파는 파이분의 1배. 최대값이 루트 2배 곱하기 이 얼마죠? 여기 전압이 루트 2배에다가 전압이 200이라고 나왔는데 200 주어졌네. 200. 이거 얘기하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200. 200 루트를 쓰면 되냐.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냐면 약 3.2 암페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3.2 암페어 된다. 답은 1번이겠죠. 1번. 38번에 1번. 39번. 계단 변화에 대해서 잔류 편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며 간헐 현상이 된다. 잔류 편차 없앴다. 그다음에 간헐 현상이 된다. 2번입니다. 비례적분. 40번. 그림 같은 트랜지스터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Q1, Q2인데 Q1은 제어용이고 Q2는 증폭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주로 이제 증폭으로 많이 쓰는 게 트랜지스터인데 제어 기능도 하더라. 여기서는 3번에서는 제어 기능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되어 있습니다. 2016년 4회 회로는 여기까지입니다.